그녀는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욕, 성욕, 권력욕 모두 심하다 싶을 정도의 욕구였습니다. 그녀의 식욕은 대단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평균 100에서 150여 가지가 넘는 요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메뉴는 전날 서태후가 직접 고르거나 궁중고관이 추천하는데 한 번 올린 요리를 다음날 또 올리면 담당 요리사는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좋아했던 메뉴로는 피부 미용에 탁월했던 제비집 수프, 수행 중인 부처도 뛰어나올 정도로 맛있다는 불도장, 돼지고기 같은 기름진 육식, 디저트로는 서양식을 좋아했습니다. 서태후의 한 끼 식사는 10,000명의 농민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중 먹는 것은 극히 일부. 이것저것 깔짝깔짝 시식만 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버렸으니 그 사치가 어마무시합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판에 말입니다. 그녀의 식탐에는 보여주기식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 보아라, 나의 권력이 이 정도이다 라는 메시지가 요리마다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욕도 대단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들을 전국 곳곳에서 선발하여 은밀하게 불러들였습니다. 그 남자들은 서태후의 침실로 가야 했습니다. 한 명씩은 부족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과 즐겨야 그녀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란의 밤이 지나고 나면 서태후는 자신과 관계를 가진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사마귀도 아니고. 니 그 소문 들었나? 무슨 소문? 서태후의 남자로 뽑혀 관계를 가지면 다음날 다치기 뿐다 하더라. 아휴, 그럼 나도 몸조심해야겠구나. 닌 걱정 안 해도 된다. 못생긴 남자는 안 뽑거든. 도교의 양성술에 의하여 젊은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도교에서 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기의 흐름과 연관된 에너지 교류로 여깁니다. 음은 여성, 양은 남성으로 두 에너지의 조화로운 교류는 자연의 이치이며 그 이치가 인간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젊고 잘생긴 양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요. 도교 방중수 일부 문헌은 젊고 건강한 남성의 정을 교환하는 것이 여성의 노화를 막고 생기를 회복하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외모도 무지하게 신경쓰며 살았는데 새똥이 피부 미용에 좋다 하여 옥용산이라는 화장품을 썼고 진주도 갈아 마셨습니다. 뭐 진주야 맑고 투명함의 상징이니 이것을 먹으면 자신의 피부도 좋아질 거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돼지기름과 달걀 흰자를 사용하여 전신 마사지를 받았고 꽃과 약재를 넣은 물로 목욕을 즐겼습니다. 모든 것이 노화 방지, 피부 미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오셨어요? 퍼스세요. 인사하세요. 안녕. 서태후는 첫 출산한 산모들을 궁으로 은밀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모들의 모유를 먹었습니다. 이때 산모는 서태후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은 가리고 가슴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산모가 더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서태후에게는 탈모가 있었습니다. 남자도 탈모는 스트레스인데 여성인 서태후는 오죽했겠습니까? 궁녀가 서태후 머리를 빗질하다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빠지는 날에는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엇보다 강했던 것은 권력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황후가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행정이라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1852년 청황제 한풍제는 후궁을 선발합니다. 청나라 황실은 만주족 8기 여성들 중 13세에서 18세의 처녀를 엄선하여 후궁으로 삼는 궁녀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얼굴과 체형이 단아할 것, 예법과 말씨가 단정할 것, 혈통이 천백하여 외척과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까다로운 선발 시험을 최종 통과하여 귀인에 봉해졌습니다. 후궁 서열에서는 저 아래에 해당됩니다. 나이는 18세였습니다. 경쟁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나이라 1년만 늦었어도 궁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함께 들어온 입궁 동기 동태후는 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태후는 궁에 들어온 지 겨우 40일 만에 황후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처음부터 서태후와는 레벨이 달랐던 것입니다. 동태후의 가문은 빵빵했으며 무엇보다 예뻤습니다. 당연히 서태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풍제가 다니는 길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허, 궁에 웬 고양이란 말인가?
그때 서태후가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풍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고양이를 찾고 있는가? 그녀는 크게 기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청순가련한 것이 무지하게 예뻤습니다. 그날로 한풍재의 머릿속에 서태후라는 여인이 제대로 박혔습니다. 또 어떤 날은 노래소리가 참으로 맑고 곱구나. 누구의 노래소리더냐? 역시 서태후였습니다. 보통의 황제라면 누가 궁에서 경망스럽게 노래 지르냐 라고 했을 테지만 서태후는 한풍재가 경극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런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서태후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한풍재와 서태후는 합방하게 됩니다. 1856년 서태후는 황자를 낳았습니다. 훗날의 동치제입니다. 동태후도 갖지 못한 한풍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한풍재는 크게 기뻐하며 서태후를 기비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북경까지 진격하여 원명원을 불태웠습니다. 한풍재는 북경을 포기하고 승덕으로 피신했습니다. 서태후와 아들 그리고 황후도 함께 피난했습니다. 한풍재는 이때 충격을 받았는지 1861년 향년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의 유일한 아들 제순에게 황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당시 제순은 만 6세 꼬마 황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섭정체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풍재는 서태후가 못 믿어왔는지 8명의 대신을 지목하여 섭정을 맡겼습니다. 이들을 보정 8대신이라 불렀습니다. 청나라의 법도상 황제가 즉위하면 그의 생모와 선왕의 정실은 모두 황태후로 존칭되며 황실 내부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서쪽 궁에 머무는 태후는 서태후, 동쪽 궁에 머무는 태후는 동태후라 불렀습니다. 두 황태후는 동치제를 공동 섭정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서태후가 훨씬 더 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태후는 글도 몰랐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에 태후 섭정 경쟁에서는 서태후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정 8대신과 서태후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지요. 서태후는 보정 8대신 중 숙순, 두안, 재원 등을 반역죄로 체포합니다. 숙순은 자결하였고 나머지 대신들은 유배 또는 처형되었습니다. 이로써 보정 8대신 체제는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동태후는 애초에 상대가 안 되었고 그나마 서태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 보정 8신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서태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들이 친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섭정하는 서태후는 권력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겠습니까? 서태후는 먼저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했습니다. 황후가 오늘도 아픈 척을 하더구나. 폐하를 모실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태후는 아들의 정실 부인 효철의 황후를 결혼 초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서태후의 눈에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갈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마누라와 떨어진 외로운 황제는 결국 황관들의 아첨과 술수에 빠져들었습니다. 궁 밖에는 예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황관들은 황제를 기생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서태후는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타락하면 정무에서 멀어지고 자신은 계속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서태후와 황관들 사이에 은밀한 협약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동치제는 선병에 걸려 19세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공식 사인은 천년두였지만 많은 역사학자는 매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차례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떠나는데 니녀는 어찌 뻔뻔스럽게 아직 살아있느냐? 서태후의 협박은 계속되어 황후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의 선택이 곧 가문의 길이다. 서태후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고 있었던 친정은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황후는 자금속 깊숙한 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치제가 후계 없이 사망하자 청제국은 일대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동치제의 아들이 황위를 잇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동치제는 자식이 없었고 형제도 없었기 때문에 황실의 종친 중에서 황위를 잇게 할 대상을 정해야 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4살 조카 제첨을 양자로 맞아 즉위시킵니다. 그가 바로 광서제입니다.
이것도 꼬마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서태후의 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1881년 그 꼴보기 싫었던 동태후도 죽어버립니다. 급사를 했는데 왜 죽었는지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딱 보니 알겠네. 범인은. 이로써 서태후는 사실상 황제의 권력을 수많은 세월 동안 누립니다. 성욕, 식욕, 권력욕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누구도 서태후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사도 광서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1898년 광서제는 변법 자강 운동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청조의 부패를 척결하고 메이지 유신의 일본처럼 근대적인 개혁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광서제가 자신을 폐위하려 한다는 위안스카이의 밀고를 듣고 궁정 쿠데타를 감행하여 성공시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유폐하고 따르던 신료들을 대거 숙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술정변입니다.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서태후가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서태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태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입니다. 말년에 극심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것도 건강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구강괴사, 위장장애, 만성신경쇠약 등 다양한 질환이 생겼습니다. 거동이 어려워 정무도 침실에서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 유폐되었던 광서제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매우 담담했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서태후는 광서제의 동생 순친왕의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다음황제로 지목합니다. 그가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입니다. 서태후는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원 없이 살다가 광서제가 죽은 딱 하루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서태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나 이후로 다시는 궁중의 여인으로 하여금 정사를 맡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